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가운데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을 날아갔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파리와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분위기 등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침범에 대한 주장을 하고 나서 바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 앞뒤 관계. 네, 미국에게 본인이 했던 얘기가 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었겠죠. 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벌써 좀 도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나토 방문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냥 뭐 나토의 참관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은 물론 동북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두 지역의 안보가 떨어져 있지 않다,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위중함을 갖다 강조하고 나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다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서 지금 북한의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나토 방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나의 이제 외교적인 방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었고 그 이전에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뭐 삼각 안보 협력이 공고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도발이 감행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거는 남조선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이 자주 쓰던 용어 중에 하나가 표현 중에 하나가 민족끼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미제를 배제하고 민족끼리 뭔가 좀 잘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한국과 적대적인 그냥 국가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한국과의 어떤 의미 있는 대화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척지고 살아가자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이제 이런 도발은 뭐 특별히 뭐 한국을 겨냥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을 갖다가 겨냥하고 있으니까 뭐 너희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차원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동안 이제 국제적인 공조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통 유엔 안보리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비토하다 보니까 이번엔 다른 카드로 나토를 그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기보다는요. 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더라도 뭐 안보리 소집을 나머지 국가들이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를 한다면은 그들 국가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나토를 뭐 선택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뭐 추세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냉전 당시에 이 위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위협은 뭐 유럽이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동서 갈등 얘기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그 위협은 안보 위협은 나토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위협은 미국의 아태 동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미, 그다음에 한국, 호주 동맹들이 감당한 어떤 그런 구도였다면은 이런 이 구도가 깨지고 왜냐하면은 신냉전의 안보 구도라는 것은 이 복합적인 안보입니다. 경제 안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들끼리 자연스럽게 연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동맹 정책이기도 하고요. 동맹끼리 연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이 나토를 방문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단지 뭐 동북아만의 어떤 위협이 아니고 아시아에만 끼치고 있는 위협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식을 갖다 공고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불만족스러우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특히 핵 협의 그룹,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뭐 이거는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한미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죠. NCG라는 것은 핵 협의 그룹이고요. 이 확장 억제에 세 가지 이제 뭐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핵무기를 동원한 억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억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이용한 억제가 있는데 그걸 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핵 억제만 어떻게 보면은 쏙 떼 가지고 강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름조차도 핵 협의 그룹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18일인가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것이고요. 네. 그 회의가 원래는 이 NCG 회의가 국방부 차관복급에서 진행되는 뭐 1년에 4번 열리는 회의 그랬는데 처음에 열리는 지금 회의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서 안보실이 참여해서 안보실이 서로 이제 카운터 파트가 돼가지고 하는 회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격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금 뭔가 이 프레임을 갖다가 잘 잡아서 좋은 내용을 채워 넣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러한 어떤 이 협의 기구라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기제로 작용하는 것인데 지금 물론 당연히 지금 북한이 이런 또 상당한 도발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도발에 어떻게 우리가 한미 양국이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못마땅하니까 미사일이라는 도발을 꺼냈는데 오늘 같은 날에 또 이제 합참의장의 3자 회담이 우리나라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합참의장 3자 회담도 있었고 또 한미 북핵 대표도 전화로도 얘기도 하고 네, 오히려 공조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당장 대화에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감행을 갖다 하는 것이고 한미일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트랙이 지금 닫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그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방어에 조금 더 치중하는 뭐 그런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 나토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되는 것이 이제 보통 ICBM 하면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파리와 베를린, 런던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토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협을 갖고 있나요? 뭐 당장은 이제 이 북한이 방향을 저쪽 대서양으로 틀어서 유럽 국가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진영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지금 현재 국제 질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조금 고쳐보겠다, 수정하겠다 그런 국가들을 수정주의 국가라 그러거든요. 그런 수정주의 국가들이 지금 한데 뭉쳐서 한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주의 국가, 자유진영 국가라 그래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돼야 된다라는 국가들이 또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번에 이 북한이 이 지금 화성 18형으로 추정이 되는 ICBM 장거리거든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분히 이런 어떤 진영화되는 그런 국제 정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우리는 이런 진영화되는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뭔가 조금 앞잡이 역할을 하겠다. 뭐 조금 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한이 이렇게 좀 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은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영화되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미중 경제, 뭐 신냉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영화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어떤 좀 강대강 대결, 진영화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바이시스 가입을 결정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바이시스가 뭐냐, 그리고 바이시스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느냐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아마 그 국가 사이의 기밀 정보를 특히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나토 동맹국들 특히 이 미국과 나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핵 공유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실제로 공유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 가동함에 있어서 군사기밀, 특히 뭐 핵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는 것이 이 말씀하신 바이시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이런 바이시스를 나토 동맹과 한국이 지금 가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수준의 정보 공유를 갖다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 그 바이시스 같은 시스템은 뭐 NC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NCG도 결국은 미국의 핵 정보를 한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기획 단계에서 한국도 참여하고 훈련 실질적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더 참여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인데 이 바이시스 같은 것이 뭐 정보 공유에 있어서 하나의 좀 뭐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미 전 세계는 진영화되고 있다. 네네. 이게 이제 나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 이렇게 하고 네. 북한, 러시아, 중국 네네. 이런 말이죠. 근데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한 얘기는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네네. 그렇대 우리는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네.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글쎄 뭐 중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전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위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번에 공동성명에 보면은 거의 한 60회 정도 러시아가 위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2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위협은 아니지만 도전이라고 명시를 갖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다면 건설적으로 나와야 된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굉장히 팽창적인 전략을 갖다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려스럽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러시아보다는 아니지만 도전 세력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완전히 척지고 싶어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정서가 그런 정상선언문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네. 중국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약간의 견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네네. 나토와의 또 협력 관계까지 함께 갖고 네. 간다면 네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한국을 더 견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한국의 대통령이 나토를 방문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주의 진영이 이렇게 서로 협조를 연대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이런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 굉장히 실용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정학적인 경쟁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국가 진영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지경학적인 경쟁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빠져서 나름대로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죠. 예. 뭐 오늘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라고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두 가지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핵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북핵 문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북한의 도발을 뭐 가장 강력한 용어를 동원해서 규탄한다. 뭐 계속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네. 오염수 문제는 아마 지금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예정대로 8월에 지금 방류를 예정하고 있는데 IAEA 보고서도 나왔으니까 좀 믿고 방류를 뭐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도 후쿠시마 수산물도 지금 수출을 재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수입을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뭐 그냥 덥석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또 대응을 해야겠죠.
뭐 다 좋지만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한국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제 이러는 반론을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한국과 일본, 왜냐하면 한국이 정말 가장 인접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피해를 본다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따로 한일 사이에 어떤 이 오염수도 그렇고 뭐 수산물도 그렇고 조금 이 건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를 메커니즘을 조금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류된 그 뭐라 그럽니까? 오염수를. 이제 오염수라 그러니까 네. 예. 오염수와 수산물의 이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그런 지금 국민 여론이 한 80%에 육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제를 만들어서 조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폴란드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좀 많이 논의하고 오게 될까요? 글쎄요, 뭐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뽑으라 그러면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양 국가 모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 그러죠. 네. 예, 그 언젠가 전쟁이 끝날 것이니까 재건 사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재건 산업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가요?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그 다음에 또 뭐죠? 지금 잘 기억이 안 방산 나는데. 무기를 좀 사갔죠. 네. 네, 방산 무기를 사가는 그런 대규모의 이 방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런 이유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최인접 국가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우리다라는 이제 이런 좀 안보 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부터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폴란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안보 우려가 심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방산 협력이 또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그 대규모 방산 협력을 체결한 계약을 체결한 그 지금 한국의 기업의 총수뿐 아니라 관련자들이 대거 지금 방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 협력인데 아마 LG 솔루션인가요? 에너지 솔루션인가 2016년에 폴란드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리튬 배터리라는 게 이게 또 전략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안보 뭐 산업이 이제 그 전기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 지금 한국이 그만큼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양국이 뭐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 차원에서도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도 지금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이익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